단백질도 채울 겸 목도 마르고 해서 오늘 밀크티를 마셔보려고 이거를 가져왔습니다. 좀 많이 달기는 했지만 오랜만에 밀크티 맛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달았어가지고 잔을 제가 먹다가 너무 달아서 중간에 두유를 좀 더 부었거든요. 그래서 전 더 맛있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얘가 컵이 커 보이긴 하는데 용량을 둘 다 모르겠어서 오늘은 여기다가 한번 먹어볼게요. 뭐가 큰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물을 또 끓여놓은 지 오래돼가지고 과연 또 잘 녹을지. 까마귀야, 괜찮니? 뉴스 보니까 까마귀랑 눈 마주치면 안 된다고 그거를 공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가지고 요즘에 이렇게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이 새끼들을 보호해야 되는 약간 그런 때래요. 그래서 되게 많이 예민해져 있다고 그런 기사를 봤어요. 사실 라라스윗 망고 생요거트 망고 아이스크림 그게 있어가지고 냉동 망고 올려가지고 빙수처럼 먹을까도 생각했으나 그거는 완전 디저트잖아요. 나는 시원한 걸 먹고 싶은 것도 있지만 단백질을 좀 채우는 거가 그렇기 때문에 양을 한번 재볼게요. 요게 200ml에 단백질 9.5g 들어가 있거든요. (200ml와) 200g이 거의 비슷할 것 같긴 한데 그램이 양이 더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요렇게가 200g입니다. 마셔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여름 오고 있어요, 여름. 아우 진해. 그래도 맛있어요. 그리고 아까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제가 요즘 이래저래 생각이 좀 또 많고 원래 생각이 많은 사람이기도 했었지만 그래서 요즘에 그 마인드 컨트롤에 대한 그런 영상을 좀 많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 드는 생각은 내가 생각이 뭔가 이렇게 국한되어 있을 때 한정되어 있을 때 진짜 그 당시에는 그것밖에 안 보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갇혀버리는 느낌? 그래서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혼자. 왜 세상이 이래? 왜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어? 왜 이런 사람들밖에 안 보이는 거지?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다 이렇게 부정적인 건가?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뉴스 같은 것도 다 자극적인 것만 그렇게 보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거기에 제가 빠져가지고 인류애를 잃어가는 느낌? 그래서 이 며칠 좀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정신을 차렸다는 표현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너무 힘들어서 아 이렇게는 안 된다. 방법을 찾아야 된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걸 좀 빠져나오게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과학에 관련된 영상을 보거나 우주에 관련된 영상을 보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게 좀 많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방법을 찾았다? 그리고 내가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생각도 물론 뭐 처음 한 생각은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그런 것만을 중점적으로 보다 보면 그냥 저도 모르게 그 세상에 갇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게 좋은 거면 다행인데 그게 이제 부정적인 경우인 게 많다 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좀 시작하다 보니까 또 들었던 생각이 나는 어렸을 때 살면서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분명히 내가 살면서 행복했던 순간이 없진 않았어요. 당연히 살면서 행복했던 순간들이 작든 크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행복할 때 계속 불행하다가 어떤 순간에 되게 행복하고 즐거움을 느낄 때 근데 그 순간을 온전하게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못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불안한 거예요. 나는 늘 불행했던 사람이고 불행이 뭔가 내 캐릭터야. 그래서 불행할 때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는 표현은 좀 애매하긴 한데 그게 나의 디폴트 값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행복해버리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내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행복함을 느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좀 과하게 행복한 마음이 들 때는 덜컥 겁이 나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면 이거에 상응하는 불행이 분명히 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좀 생각을 했어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불안해져서 행복이 와도 밀쳐내는 거죠. 밀쳐내거나 그 행복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고 그 안에서 괴로움을 찾아서 괴로워해. 그리고 그 다음에 어김없이 불행이 오죠. 그러면은 거봐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을 온전히 못 느끼는 삶을 살아왔다는 생각이 드니까 또 되게 내가 나쁘게 얘기하면 한심한 거고 좀 돌려서 얘기해보자면 안쓰러운 거죠. 그렇게 살아왔으니 진짜로 행복했을 때가 있었을까? 그 행복만이라도 좀 온전히 느끼지.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 행복함은 일단 느껴. 그 불행이 오면 뭐 어쩔 수 없지. 억울하잖아요. 행복함이라도 좀 느껴야 될 거 아니야. 느끼고 뭐 좋지 않은 일이 생겼어. 그럼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세팅이 아예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어렸을 때부터 뭔가 유전자적으로 있다던가 아니면 어렸을 때 어떤 경험들로 인해서 그렇게 내가 시스템이 고착되었던 것도 있을 수 있을 테고 그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건 아니니까. 요즘에 이제 그런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런 생각,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사람들이 대화를 하지는 않으니까, 잘 대화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들하고도 그런 대화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참 친구도 어려운 것 같아. 참 그래요. 그러니까 행복해도 될 자격이 있다. 나는 그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 행복한 게 당연한 거다. 라는 생각을 심어줘야 되는 그게 일단은 세팅이 너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라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어쩔 수 없이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한 번에 이렇게 변할 수는 없는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물론 어떤 큰 일을 겪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몇 년 전에 이제 큰 너무나 힘든 일을 겪고 나서 그때 좀 생각이 많이 바뀌면서 그나마
그런 생각의 틀이 좀 깨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틀이 깨지는 게 진짜 쉽지 않은 일 같거든요. 조금 이렇게 벗어났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거지. 고무줄처럼 그냥 원상복구 되는 거죠.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벗어나려면 꽤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나가는 그런 연습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많이 했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 그래도 내가 많이 괜찮아졌구나, 많이 성장했구나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으니 얼마나 삶이 고달팠겠나 싶은 거죠. 이제 알았으니 그거를 고치는 방법, 바꿔가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사람들한테 나는 위로받고 싶었던 그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분명 즐거운 일이 있었어. 그러면 그 부분을 뭐 친구들한테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같이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하거나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항상 혹여라도 그런 일이 생겨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 거는 나 혼자만 알고 있고 온전히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고, 힘든 일이 생기면 가서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위로를 해줄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 그런 일이 계속 나한테 생겼던 것 같아. 행복한 일이 생겨봐야 느끼지도 못해, 사람들한테 얘기하지도 않아, 같이 느끼고 누리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이런 거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보니 사람들을 만나면 나 힘들어, 나 이런 일이 있었어, 어떻게 그런 일을 겪었어, 힘들겠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위로받는다 생각이 들고, 그런 삶을 분명히 의식적으로는 원하는 게 아닌데 무의식에는 그렇게 살도록 세팅이 되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소름 돋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잠재의식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잠재의식이 90% 이상이라는데 의식이 10%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잠재의식이 90%니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그 노력을 조금 빨리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잠들기 전 10분, 자고 일어났을 때 10분, 그때가 잠재의식의 그 문이 열려있는 상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좋은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생각, 내가 원하는 상상, 좋은 느낌. 요즘에는 저는 그걸 좀 집중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의식적으로 원하는 거를 상상하고 생각하는 거는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치, 나도 한계가 있는 게 나는 지금 돈이 없어. 난 지금 백수고 상황이 좋지 않아.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앞이 안 보이는 이 상황에서 나는 부자야.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성공했어. 뭐 이런 확언을 하고 상상을 한다는 게 당연히 내 안에서 그거를 용납을 못하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나 스스로도. 그럼 그게 당연히 저는 아무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물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단 당연히 낫겠지만. 그래서 요즘은 느끼는 게 중요하다. 감정, 사람인지라 감정이 먼저 온다는 거죠. 이게 요즘에 과학적인 얘기도 많이 듣다 보니까 그 편도체랑 전전두엽 얘기 편도체가 먼저 움직이면 안 되는데 우리는 세팅이 편도체가 부정적이라기보다는 편도체는 우리가 살 수 있게, 그러니까 성장하고 그런 느낌이 아니고 말 그대로 죽느냐 사느냐, 그거에 포커스가 맞춰 있어서 항상 약간 불안이 먼저 온다는 거죠.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을 피하려고 하고 그게 먼저 신호를 주고, 전전두엽이 이성인데 이성적으로 우리가 뭔가 판단해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여서, 이게 잠재의식이랑 좀 상관이 없는 얘기가 다른 얘기인가? 짬뽕이 되고 있어.
아무튼 편도체하고 전전두엽은 그거죠. 그러니까 편도체가 먼저 움직이고 전전두엽이 0.3초 뒤인가 움직이는데, 이게 우리가 그 짧은 시간에 잠깐 뭐 예를 들어 화가 나는 상황이 있어. 너무 불안한 상황이 있어. 그럴 때 감정이 훅 하고 올라와 버리게 하는 게 편도체인데, 그 0.3초였나 1초였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편도체가 나쁘고 전전두엽이 착하고 이 얘기는 아닌데, 약간 굳이 결을 따지자면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전두엽에게 신호가 갈 때까지 나에게 시간을 줘라. 잠깐의 호흡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그 자리를 벗어나거나 뭐 이런 것들. 아무튼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나는 이런 일이 있어서 참 좋았어, 나 이럴 때 되게 재밌었어, 행복했어 라는 얘기보다는 항상 내가 힘들었던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그냥 힘들었겠다 이런 말을 듣고 싶었던 거야, 늘. 근데도 문제는 뭐냐, 그런 말을 뭐랄까 진심이 느껴지도록 해주는 사람도 사실 많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위로하는 방법을 그리 잘 알지 않아. 나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딱 정답이 있는 건 아니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히 또 내가 원하는 위로를 얻지 못했어. 그러면 그날 또 기분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괜히 얘기했어 이렇게 되는 거지. 누가 얘기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내가 얘기해놓고 하고 싶어서 한 건데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해서 괜히 얘기했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친구한테 서운해. 되게 돌이켜 생각해보면 바보 같은 거지. 친구에게 서운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원인을 몰랐던 거죠.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내가 왜 그런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왜 나에겐 이런 일들만 생기는지, 거기에 대해 깊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생각을 했으니 그런 일들이 생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행이다 싶은 거죠. 지금 사실 뭐 지금 알았다기보다는 몇 년 전부터 알고는 있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삶이 좀 많이 달라지기도 했고, 아무튼 이런 거를 알게 되니까 좀 나에 대한 미운 마음도 좀 많이 없어지는 것 같고, 저는 저를 진짜 미워했단 말이에요. 자존감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어서 나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말 한마디에 막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진짜 피곤하죠. 지금도 그게 전혀 없어졌다고는 못해요.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갑자기 세상에 갇힌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서운 거야. 다 너무너무 무서워.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사실 나가보면 아닌 거 알거든요. 밖에 나가면 좋은 사람 진짜 많은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나갔다 오면 되는데 세상에 갇혀있는 그 잠깐의 시간은 그냥 무서운 거예요. 상상의 나래를 펼쳐버리는 거지. 좋은 쪽으로 상상의 나래를 펴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 좋은 생각, 이걸 긍정적으로 돌려보자. 이렇게 하면은 안 되거든요. 그 긍정적인 생각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생각으로 덮어야 되는 방법을 저는 쓰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원하는 모습, 그러니까 예전에는 원하는 모습을 그려보자 이러면은, 그럼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런 어떤 집에, 어떤 차에, 이런 것밖에 상상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상상을 한들 그게 내게 아니라는 생각이 너무 깔려있으니까 상상 자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얼마를 벌었다, 내가 뭐 연봉 얼마에 계약을 했다, 그런 확언 하는 사람들 진짜 많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잘 안 돼요. 해본 적은 있지만 너무 거부감이 많이 들어서 이건 나에게 맞는 방법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일단 그거는 안 하고 있고, 그냥 학원이라고 하면은 그 정도? 나는 운이 좋다? 나는 운이 좋다. 방금도 물음표였잖아요. 나는 운이 좋아가 아니라 나는 운이 좋다? 이게 느낌표와 물음표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그런 부정적인 느낌이 안 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야? 아니면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는 걸 수도 있지. 내가 우주한테 나 운이 좋니? 뭐 그런 정도? 그냥 뭐 나는 오늘도 행복하기를 선택했다. 행복은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데 이때 편도체가
작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잠깐 멈추는 거지. 편도체 멈추고 전전두엽이 신호를 보내주면 전전두엽의 얘기를 듣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편도체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예로 드는 게 그거거든요. 사자가 나타났어. 그러니까 사자가 나타나면 당연히 모든 감각을 도망가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미친 듯이 일단 도망을 가야 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내가 조금 전에 하고 있었던 그런 나의 앞으로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멈추는 거죠. 뛰어가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래서 그때 이제 말도 안 되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모았으니까. 모아서 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당연히 그게 필요했다는 거죠. 당연히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누가 나한테 뭐라 했어. 근데 이것도 사자로 인식을 하는 거죠. 편도체가 너무 과활성화 돼가지고 엄청나게 분노를 한다거나 그 자리를 박차고 난다거나 조절이 잘 안 되는 거. 조절할 시간이 없는 거지.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몸이 먼저 움직이는 거죠. 근데 모든 상황에 그렇게 대처를 하게끔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이 나오게끔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연습하는 게 가장 중요했던 게 호흡이었던 것 같아요. 호흡. 물론 처음에 저도 그 얘기 들었을 때는 아니 당장 내가 열이 받았는데 그걸 내가 그 상황에 무슨 호흡을 하고 내가 되겠냐고 그게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되는 게 오는 것 같아요. 멈추게 되는. 그게 제가 겪었을 때는, 경험해 봤을 때는 그 순간 이렇게 올라오는 그 좋지 않은 감정이 안 올라오면 너무 좋겠지만 저는 제가 몇 년 겪으면서 보니까 나는 안 돼. 안 올라오지는 않아. 무조건 올라오는데 그래서 사실 이게 올라올 때마다 저한테 화가 많이 났었단 말이에요. 나는 왜 이게 아직도 안 되지? 사람들은 그렇게 연습하고 막 그러면은 된다는데 이게 마음이 다스려진다는데 안 돼. 그러니까 포기한 거죠. 지금은 나는 이거를 올라오는 걸 제어할 수는 없어. 그거는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들면 무릎을 쳤을 때 다리가 올라오는 것처럼 그런 반응인 거죠.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반응인 거라서 올라오는 건 어쩔 수 없어.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알아차리는 거죠. 나 지금 화났어. 나 지금 확 올라오는데? 갑자기 열이 확 올라오는데, 와, 저걸 죽일까? 느끼는 거죠. 느꼈어. 하고 멈추는 거죠.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이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가 아니라, 이런 생각이 올라오고 있구나. 그건 내가 아니거든. 아닌 걸로 해줘요.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 막 그런 생각이 올라오면 나한테 놀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야? 왜냐면 그 상상 속에서 참 많은 사람을 죽였단 말이죠. 방법도 가지가지지. 근데 이제 지금 마음이 편해진 게 그게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지. 그거는 자동으로 시스템 각인되어 있는 세트, 그냥 세트. 그런 걸 알았으니까 멈추는 건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생각은 안 돼. 그만. 거기까지.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나 나름의 뭔가 좋은 생각, 그걸 좀 덮을 수 있는 다른 생각? 그런 거 못하겠어. 그럼 그 자리를 잠깐 뜨는 거, 숨을 크게 쉬는 거. 자기만의 방법을 찾는 거죠. 이것도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많은 사례들을 보면 이런 방법은 조금 나한테 맞겠다. 이렇게 해보는 거죠, 내가. 저는 멈추는 걸 했던 것 같아요. 멈추고 그렇게 생각해보면 사실 제가 말을 잘 그렇게 조리 있게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말을 잘하는 사람을 참 부러워했는데 요즘에 드는 생각은 물론 아직도 부러운 건 맞아요. 말 잘하는 사람들 너무 부러운데 그래서 제가 답답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거 내 마음을 딱딱딱 표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나는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 뭔가 그거 표현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버버버 하다가 그냥 넘어가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지금은 그래서 내가 이나마 그래서 그나마 내가 이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때마다 덤볐을 거 아니야, 말을 잘하면. 말을 못하니까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멈추고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해봤어? 아, 내가 말로 안 될 것 같아. 말을 정리를 못하겠어. 내 마음도 정리를 못하겠어. 그럼 어떡해? 네, 그런 걸 또 생각을 하다 보면 화가 확실히 누그러들어요. 화가 누그러들기도 하고 생각이 다른 결로 가는 거죠. 처음에는 와, 쟤 지금 나한테 뭐라 그랬어? 너무 열받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그거 같아요. 감정으로 먼저 와버리는 것 같아요. 저는 감정에 되게 예민한 사람이라서 그 말의 내용을 봐야 하는데 말투, 그 사람이 원래 말투가 그런 걸 수도 있고 원래 그런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지금은 생각을 하죠. 근데 예전에는 그냥 내가 이 사람이 한 말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그 말이 들리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이 와서 저한테 딱 박히는 거예요. 지금 왜 나한테 화내? 이러면 상대방이 당황하는 거죠. 화낸 게 아니라 나는 이미 그 화를 받아버렸어. 내가 화살을 맞아버렸네. 그냥 피하면 되는데 맞고 혼자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죠.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막 어버버버 하면서. 그리고 생각해보면 나도 기분이 좋을 때와 기분이 나쁠 때, 뭔가 생각이 많을 때, 생각이 잠겨 있을 때, 그럴 때 같은 말을 해도 다르게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그거를 크게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지 분명히 다를 것 같아요. 화가 나 있는데 말이 그렇게 예쁘게 나가기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화가 나 있는 게 아니야. 내 개인적으로 어떤 뭔가 뭐 집안일이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나한테 화가 나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 막 그런 상태인데 누가 말을 걸었을 때 그걸 티를 잘 내는 사람이 있어. 회사에서도. 그런 걸 이제 당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화가 나죠. 아니, 지가 집에서 뭐 일이 있어서 기분이 안 좋은 건 알겠는데 왜 나한테 화를 내나? 왜 말투가 저렇지? 근데 이제 좀 그 사람의 상황을 좀 이해하게 되는 시점이 오긴 하잖아요. 친해지면.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저런 애는 아닌데 변명을 많이 해줘. 주변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면 제가 원래 저런 애는 아닌데 지금 좀 뭐가 일이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네가 이해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솔직히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니죠. 티를 안 내도록 해야지. 여긴 회사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도 많이 보기도 했고 나도 그게 뭐 엄청 잘 했다고 했나 그렇게 생각해보면 또 그것도 아닐 것 같거든요. 특히 어렸을 때는 더 안 됐을 테고. 그러니까 누구나 어떤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모두를 이해하라는 말은 아니죠. 당연히 그런 사람들 그게 맞다 이런 건 절대 아니지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지 않기 위해서 좀 이해하고 넘어가려는 시도는 좀 하는 거죠. 뭐 매 순간마다 그러면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이것도 정답은 없는 건데 정답은 없는 거라서 계속 얘기하니까 말만 엄청 길어지는데 어떻게 끝을 내야 되지? 시작을 하는 게 그거였으니까요. 내가 행복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고 계속 불행할까?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나는 행복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야. 근데 나한테는 계속 불행한 일만 생기잖아. 이거 뭐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내 잠재의식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죠. 시스템이 나는 행복하면 안 되는 사람. 왜냐? 행복하면 바로 다음에 그에 상응하는 혹은 그보다 더한 불행이 늘 찾아왔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면 불안하다. 그래서 어차피 행복을 느끼지 못하니 행복한 일이 오지 않는 게 맞다. 그게 내 잠재의식에 심어지거나 어렸을 때 그 내면아이라고 하는 어렸을 때 뭔가 그런 비슷한 상처를 겪은 아이가 치유되지 못한 상태로 내 안에서 그렇게 내 발목을 잡고 너는 행복하면 안 돼. 그러니까 거의 뭐 불행을 먹고 사는 아이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존재가 있을 수도 있고 내면아이 얘기하다 보면 또 말이 길어지는데 내면아이를 치유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나로 돌아가서 그 아이를 만나서 그 아이를 안아주고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이제 내가 네 옆에 있어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내면 아이를 치유해주는 방법도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그런 아이가 진짜 있는 것 같다. 뭐 예를 들어 정확하게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뭐 7살, 8살 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해서 그거가 나는 너무 큰 상처가 돼서 그 마음 그대로 계속 가는 거죠. 그런 비슷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내 발목을 잡고 그걸 못하게 해. 저는 이 얘기를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 몰랐고 내가 왜 그러는지 몰랐고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를 배우고 싶다거나. 근데 시도를 해본 적이 나이 들어서 생각해보니까 정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경험을 해본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냥 막연히 아 그래 나는 돈이 없었으니까 그거를 시작하려면 돈이 있어야 했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못했던 거지 뭐 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걸 알아차리고 나서 좀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너무 속상하고 엄마 아빠가 너무 밉고 아빠는 아니고 엄마가 너무 밉고 그 말은 엄마가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서 그때 알았죠. 아 내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할 때마다 내 안에 내면 아이가 나는 저한테는 내면 아이라는 게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때 알게 된 거죠. 아 나에게도 상처를 가진 내면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가 계속 내가 뭔가 시도하려 할 때마다 내 발목을 잡아당겼구나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어렸을 때는 사실 모든 걸 다 일단은 경험해봐야 하잖아요. 경험을 해봐야 내가 이거를 잘 하는지 뭐 아니면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이걸 해보면서 내가 이거는 좀 나랑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비슷한 결로 한번 가보면 괜찮겠다라던가 일단 경험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 경험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 경험을 하고 중간에 포기를 하면 늘 엄마가 너는 도대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넌 뭘 끝까지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사실 엄마가 이해가 되긴 해요. 저희가 뭐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으니까 뭐 악기든 뭐든 하나 배우게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꾸 중간에 못하겠다고 하고 그러면은 나 같아도 짜증날 것 같긴 하거든. 그래서 지금은 그게 이해가 가지만 그때는 그게 너무 상처였죠. 근데 그냥 그때는 그냥 그게 상처라고만 생각했지. 근데 그 말을 자주 듣다 보니 뭘 시도하려고 할 때 어차피 나는 이거 끝까지 못할 거잖아. 그 다음에 돈 생각나는 거죠. 어차피 끝까지 못할 거잖아. 그럼 돈만 버릴 거잖아. 그러면 안 하는 게 맞지. 이렇게. 그거를 알아차리고 나니까 너무 슬프더라고요. 너무 슬프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 그리고 그때 엄마 원망도 진짜 많이 했고 근데 그때 원망 많이 하고 생각을 좀 깊게 하다 보니 엄마가 이해가 되기도 하고 물론 그게 모두 당일날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시간이 조금 필요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엄마도 이해가 돼. 내가 엄마였어도 그런 말이 나왔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딱히 뭐 그걸로 인해서 엄마를 뭐 아직까지도 미워하고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다행이죠. 충분히 미워하는 시간을 가져서 저는 그게 좀 괜찮아졌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차리고 났더니 이제는 그런 변명은 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막 지금 뭐 모든 걸 하고 싶은 걸 다 시작을 해보고 있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지금은 정말 돈이에요. 정말 돈이 없어서 못해요. 하나씩 그래도 시도는 하고는 있거든요. 뭐 원데이 클래스도 마찬가지고 좀 이건 나에 대한 투자다 그러면서 하나씩 하고 있는 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도 그 순간이 오면 되게 약간 괴롭기도 하고 뭔가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게 되게 쉽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좀 나를 인정해주고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하는 게 좀 많이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어쩌다 갑자기 밀크티 마시다가 이런 심오한 얘기를 하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유튜브 보고 그런 관련된 영상을 많이 보다 보면 댓글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댓글 보면 진짜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고, 그런 걸 보면 그게 저한테도 위로가 될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위로가 될 때가 있죠. 아,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었었구나.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많고 많은 시련을 겪은 사람들이 많구나.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이겨낸 사람들도 진짜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대단하다 싶기도 하고,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혹시라도 나는 왜 늘 불행할까? 행복하지 못할까? 왜 사람들은 다 행복하는데 나는 이렇게 불행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상황 탓을 할 게 아니라 주변 환경 탓을 하는 거를 좀 멈추고 나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부정적으로 다 내 탓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그거는 최악이에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모든 게 결국에 다 내 탓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냥 나는 그렇게 되면 그냥 나는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결론이 나버리니까 그건 최악이고, 그냥 가볍게는 아니지만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글을 쓰는 거 되게 좋아요. 그냥 여기 노트에다가 그냥 지금 내가 예를 들면 화가 났어. 뭐 화난 거 다 쓰는 거. 이거 글로 쓰려고 하면은 사실 그것도 쉽지 않긴 한데, 쓰다 보면은 정화가 되는 게 되게 많아요. 별일 아닌 것도 되게 많고. 머릿속이 복잡할 때도 그냥 뭐 떠오르는 단어든 뭐 말이든 그냥 막 다 쓰고 나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일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모닝 페이지를 추천을 예전에는 했었는데, 저도 모닝 페이지를 안 쓴 지 좀 돼가지고, 모닝 페이지가 아니고 저는 뭐랄까, 그냥 뭔가 쏟아내고 싶을 때 여기다 그냥 쓰는 거예요. 이름을 못 붙였어, 그 이름. 근데 확실히 이렇게 쓰다 보면은 정리가 되는 게 있고, 뭐 이게 해결책이 된다 이렇게 할 순 없지만 분명히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있어요. 신기하다. 분명히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거, 걱정하고 있는 거가 해결은 하나도 안 되는데,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면 사실 그걸로 저는 게임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편해지면 알죠. 내가 일어나서 예를 들면 지금 방 정리도 해야 되고 바닥 청소도 해야 되고 할 일은 더럽게 많은데 아무것도 못하겠어. 그런 상태였다가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냥 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막 지쳐가지고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하면서 이게 아니라 그냥 청소하자 하고 그냥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움직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일단 가만히 앉아있거나 가만히 누워있거나 약간 번아웃 온 것처럼, 아니면 살짝 우울감 오고 막 이럴 때 저는 그래요. 저는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꼬리가 끝이 없어. 그래서 저기 우주래 지구의 핵까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움직이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확실히 움직이면 괜찮아지거든요. 물론 밖을 나가면 너무 좋겠지만 저는 밖에 나가는 게 큰맘 먹고 움직여야 되는 좀 그런 사람이라서 집 안에서 좀 많이 움직여요. 뭐 운동을 하면 너무 좋겠지만 요즘엔 그래도 운동을 해요. 스쿼트를 한다거나 사이클을 탄다거나, 그리고 이제 요즘 많이 하는 거 신나는 음악 듣는 거, 그것도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맛있는 거 먹는 거, 그러면 확실히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음식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폭주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적당히 이 음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여기에 영양분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생각하면서 이제 조율해가면서, 뭐 예를 들면 나 오늘 단 게 너무 땡겨서 케이크 너무 먹고 싶어. 그럼 먹는 거죠. 대신에 이제 양은 조절을 해야지. 왜냐면 많이 먹고 나면 그 많이 먹은 거에 대한 또 자책감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답이 없어. 그러니까 적당히 나와 타협을 하면서 그런 방법을 찾아가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혹시라도 이걸 보시는 분들이 너는 백수니까 시간이 많아서 그러지 않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으나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 백수여서 생각이 너무 많아지고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모아놓은 돈은 바닥을 보이고 이런 상황들을 생각했을 때 백수이기 때문에 전 지금 최악의 상황인 거거든요. 그 안에서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5월 말인데 제가 한 달씩 돌아갔을 때 너무나 감사하게도 5월은 좀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멘탈이 괜찮아졌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4월이 진짜 폭망이었거든요. 4월은 그냥 통으로 매일매일이 멘탈이 나가. 겨우 들어와서 앉혀놓으면 또 나가. 이게 반복이었어요.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뭘 하고 살아야 되지? 뭘 먹고 살아야 되지? 미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답이 없고 몸은 계속 아픈데 몸이 아프니까 일을 더 못하지? 그럼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진짜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근데 5월이 돼서 괜찮아졌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뭐가 좋아졌냐? 내가 지금 돈을 벌고 있냐? 아니요. 근데 행복하단 말이죠. 행복하다는 표현이 맞나? 해피즈. 행복한 시간들이 많았던 거죠. 뭔가 느낌이 그래도 뭔가 될 것 같아. 그리고 좀 내 몸이 더 건강해진 것 같아. 손목이 너무 아팠었는데 지금도 아프긴 하지만 스트레칭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나름 열심히 하고 하면서 근육도 좀 붙는 것 같고 몸이 좀 가벼워지는 것 같고 피부 관리 나름대로 집에서 팩도 열심히 하고 그 부스터 프로랑 열심히 하고 하니까 피부도 좀 괜찮아지는 것 같고 저번 달에 정말 내 얼굴이 너무 꼴도복실했단 말이에요. 그냥 여러 가지로 최악이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멘탈이 나갔으니 몸도 계속 아프고 그 피부가 당연히 좋을 리가 없고 그 반복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5월은 달의 시작이라는 게 되게 신기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6월 1일이 좀 더 기대가 되는 게 사실 걱정도 되지만 첫날이 중요하잖아요. 뭔가 4월 30일, 5월 31일 그러면 내일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오늘까지는 망했다 하더라도 그런 약간의 기대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물론 나는 지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뭔가 임팩트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좋은 인연이 올 것 같아. 내가 무언가를 하나 더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라던가 뭔가 좋은 느낌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그 달이 통으로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니까. 5월 2일 날 컨디션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스스로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4월 30일 날까지도 저는 진짜 망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좋아질 게 없는 상태로 그랬는데 5월 1일 날 물론 잠이 들 때는 그 생각을 많이 했죠. 내일은 5월 1일이니까 5월의 시작이니까 새로운 달의 시작이니까 설레어보자. 특별한 일이 아니더라도 행복은 더 선택하는 거라고 하니까 행복하기로 한번 선택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잠이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인지 5월 1일 날 되게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어버리는 거죠. 5월 시작이 좋다. 그럼 난 이번 달 괜찮을 것 같다. 라고 그냥 마음을 먹어버리는 거죠. 행복했어. 다음에 안 좋은 일이 있어. 그러면은 행복해서 불행이 온 게 아니라 얘는 따로예요. 얘는 행복했어. 지금 그냥 이건 내가 겪어야 할 일. 그리고 이 힘듦 속에서 내가 뭔가 배울 수 있다. 뭐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내가 저 새끼랑은 연을 끊어야겠다. 뭐 예를 들면 그걸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알게 됐다. 라던가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이것도 내가 이 일을 겪었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잖아요. 왜 힘든 일을 겪었을 때 내 사람들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진짜 힘들 때 옆에 남아있는 사람, 나에게 위로해주는 사람, 뭐 혹은
크게 위로는 아니더라도 뭔가 느낌으로 나에게 이 사람은 나한테 소중한 사람, 고마운 사람 이런 걸 느끼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굳이 찾자면 뭐든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나는 내가 참 뭐도 아닌데,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긴 한데요. 그래도 저도 심리 상담을 몇 년 동안 했던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심리 상담사였지만 초반에는 힘들었던 게 가장 큰 게 그거였어요. 물론 처음이니까 당연히 힘들 수 있는 거지. 근데 저는 그 느낌이 아니었어요. 깔려 있었던 게 뭐냐면, 내가 뭔데, 내가 뭐라고 사람들을 심리 상담을 해? 나조차도 내가 케어를 못하고 있는데 내가 감히 누구를 상담을 해줘? 그게 깔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담을 할 때 너무 힘든 거죠. 계속 나는 내가 상담을 해주는데 이 사람 눈치를 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지금 괜찮은 건가? 그래서 상담을 한번 하고 나면 정말 진이 다 빠져가지고 그날은 그 상담 이외에 아무것도 못하고 힘들어 했었거든요.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초반에 진짜 많이 했었는데, 와, 이게 신기한 게 제가 그 와중에 그 큰일을 겪으면서 멘탈 바닥 찍고 인생이 약간, 저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손바닥 뒤집어지듯이 뒤집어졌다. 그때 제가 굉장히 많이 변하면서 조금 다른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는 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상담을 할 때. 대부분 심리 상담할 때 힘들어서 오시는 거잖아요. 막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제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주다 보니 이게 이제 힘든 게 아니라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더 나. 둘이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한테 힘이 된다는 느낌? 저도 얘기하고 듣고 하면서 배울 때가 되게 많고,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경험을 몇 번 했었어요. 약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말을 발전기 어떡해, 마음이 아파. 무슨 얘기하다 말았죠? 뭐야, 진짜 까먹었어.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서로 힘이 많이 되기도 하고, 약간 그것도 있었거든요. 그 심리 상담할 때 그 내담자분을 울릴 경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무슨 변태 마냥 와, 울렸다 이렇게 됐었어요.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 뭔가 내가 그분의 마음을 진심으로 위로해 줄 수 있었다. 그리고 왜냐면 대부분 그 우실 때가 그거였었거든요. 위로받았다 라는 느낌이 들 때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그 얘기하려던 이거였던 것 같아요. 신기한 경험을 몇 번 했던 게, 제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 편이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외우고 공부해서 하는 말이었지, 처음에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왔을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와, 이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냥 온전히 그분의 말을 듣고 내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내 얘기를 하니까 뭐 걸릴 게 없어. 그냥 진짜 내가 겪은 얘기를 하고 내가 느낀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친구랑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 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가끔 진짜 내가 말을 하면서도 뭐야, 나 뭐 빙의 된 거야? 말을 하면서도 그 생각을 할 때가 많았던 게, 되게 말을 잘하고 있다라고 느껴요. 말을 내가 막 하다 보면 되게 어이없죠. 내가 나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말 잘해? 와, 나 지금 내가 말하는 거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인데, 녹음하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너무 짜증났던 건, 그렇게 하고 딱 끝나잖아요. 기억이 안 나. 내가 한 말이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하면 확실히 뭐가 왔다 간 게 맞아. 그러지 않고서야 그렇게 내가 말을 잘하고 그게 끝나고 나서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어.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자신이 없어요. 다시 멘탈이 약간 약해진 느낌이 있어가지고 지금 백수이지만 집에서 다시 그 멘탈 강화하는 법 약간 좀 더 체계적으로 이론적으로 좀 배우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비록 백수이지만 나 나름대로는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 영상을 뭐 제가 조회수가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몇 명이나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혹여라도 조금이라도 뭐 위로가 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맛있는 거 꼭 챙겨서 드시고 건강도 잘 챙기시길 바라면서 안녕, 행복하세요.